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지수 하락 대비 종목 낙폭이 크게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요즘에는 컨텐츠가 워낙 많아가지고 웹툰도 많고 볼 게 많은데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죠. TV 만화 드라마 중에 달려라 하니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1985년도에 나왔던 만화인데 오늘은 그 만화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주제곡을 찾아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걸 들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연일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가도 오르지 않았는데 왜 하락했을까요? 오늘은 중국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중국 ADR들이 가격이 거의 폭락했죠. 네. 상장 폐지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유가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장중 내내 변화가 없었는데 중국 시장 특히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가 거의 5% 가까이 폭락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 근데 빠졌다가 오후 돼가지고 오후장에서 상승 전환 해버렸어요. 중국 시장이. 예. 그러면서 좀 회복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만기였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선물도 팔고 주식도 팔고 선물 옵션 만기에 그렇게 파는 경우가 최근에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팔면 주가는 빠진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 네. 희망은 있다. 오늘 오른 거는 한이 효과 때문에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어제 터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외무장관 회담을 기대를 했었는데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휴전을 협상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기는 지금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외무장관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전을 할 권한이 없다. 그럼 회담에 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정상회담도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최근에 푸틴에 대해서 지금 푸틴의 정신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않다. 예전과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중국에다가 긴급하게 정상회담 했다고 했는데 별 내용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게 아닌가. 지금 전쟁을 고수하겠다. 우크라이나가 항복하지 않으면 계속 전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협상이 돼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양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게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제 이탈리아의 1월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 월간으로 이게 연간 수치가 아니에요. 월간으로 9.7% 나왔습니다. 월간으로.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거는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기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분기 단위별로 채권 매입 금액을 조절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월 단위로 조정해가지고 3분기에는 채권 매입을 끝내는 2분기까지 끝내버리고 이제 3분기에는 아마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빠졌을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물가가 높으니까 지금 그런 뉘앙스를 줘야 되거든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물가를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중앙은행의 그런 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2월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핵심 물가는 연간으로 6.4% 그리고 월간으로는 0.5%
예. 전망치하고 똑같았고,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7.9%가 나왔습니다. 7.9%. 지난번에 7.5%였는데 이번에 뭐 8%를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7.9% 나왔다.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이거는 아직 유가 상승분이 반영이 다 안 된 수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지금 악재가 아니고 악재는 나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실업수당 청구 뭐 있었는데 이건 뭐 큰 의미 없는 숫자가 나왔고, 네.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주가가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뭐 미국채 금리는 1.993%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그렇게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네. 벌어지고 있다. 그게 0.22까지 줄었다가 지금 0.27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확대되고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미국 시장, 미국 경제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예,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에 매우 불편한 물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물가 쇼크가 하반기에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그때는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사실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근데 뭐 지금 뭐 대비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시장이 오르다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잖아요. 네. 그게 어느 선이냐? 이평선 있는 데까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물가 쇼크 나와서 다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올해는 그렇게 가다가 내년에는 물가가 조금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좀 그 성장률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하여튼 뭐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그 새기고 있어야 되는 말 그거는 재무장관의 그 물가 관련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이 러시아 은행들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걸 차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이거 뭐 제재가 뭐 계속 나오는데 뭐 이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중국이 러시아 항공기에 그 부품을 공급하는 걸 거부를 했어요. 네. 중국의 태도 변화가 살짝 보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뉴스가 지금 간간히 보이고 있는데, 좀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중국이. 예. 그게 아마 그 프랑스하고 독일의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아시아 개발은행도 그 러시아에 지원하는 거 그거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 시진핑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종식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최혜국 대우 있거든요. 무역에서 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지위에 있는 거를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뭐 이게 뭐 악재가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러시아의 수출품은 거의 대부분 석유, 가스, 석유 제품이거든요. 수입 금지했잖아요. 예. 들어올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뭐 수입 고관세를 붙이든지 말든지 상관없거든요. 네. 그냥 뭐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의회에서 1조 5천억 달러의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안까지 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거 외에 지금 통과돼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네. 1조 7,500억 달러. 이번에 그 조맨친 의원이 수정해서 또 제안했다고 했는데 그게 좀 진척 사항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그게 통과될 거라는 거를 포기를 했는데 좀 통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푸틴이 에너지 공급 의무를 자기는 다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 이것도 지금 100% 지금 충전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서방의 잘못이다. 지금 서방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 석유 이게 구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70%가 급감했다. 결제가 안 되니까 그게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로 실어 나르는 것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연말까지 200개 정도의 상품 그리고 장비 이런 거를 반출을 금지하는 그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네. 뭐 러시아가 뭐 이렇게 수출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네덜란드 총리가 그 유럽 연합에 지금 가입을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신속하게 처리할 그런 거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당장 가입이 안 된다라는 얘기. 이거 가입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하고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IMF 총재가 뭐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시사를 했는데 뭐 물가가 높은데 뭐 당연히 경제 성장률 떨어지겠죠. 네. 떨어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오늘 그 시장이 좀 빠졌던 게 아마 이런 뉴스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원자력 연구소를 또 폭격을 했어요. 비행기가 전투기가 와서 폭격을 했고 그리고 생물학 연구소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생물학 연구 자료 그리고 그 고위험성 병원체를 즉각 폐기해라고 권고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이렇게 폭파됐을 때 그 병원체가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고위험성 전염병 그 병균들이죠. 네. 이런 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오늘 주가가 빠진 거는 이게 이런 뉴스들이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유가가 안 움직였잖아요. 유가가. 지금 만일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자력 그 발전소라든지 그런 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식량 가격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네. 체르노빌처럼 지금 체르노빌 같은 경우도 지금 그쪽 지대에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아예 못 살지 않습니까? 그 뭐 100년, 200년 이렇게 사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데 이게 그런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식량 농산물 공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이런 게 좀 큰 위험이죠. 그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옵션 만기 날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를 하는 거는 유가보다는 이런 위험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오늘 주가를 끌어내린 게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어제 그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 중에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기업들이 한 23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회계 심사 그 외국 회사 문책법이라고 하는 거를 2020년 12월 달에 통과시켰거든요. 네. 회계 감사를 미국에다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자국의 기업이 승인 없이 외국에다가 그 회계 문건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기업들은 이게 이쪽 법에 따라서 줄 수는 없는데 저쪽에서 내놓으라고 하고 그럼 못 내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럼 못 내놓으면 너희는 상장 폐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유예 기간이 3년이라서 2024년부터 아마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위험이 커진 거죠. 어저께 5개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를 했는데 베이진하고 자이랩, ACM 리서치, 허치슨 차이나 그리고 얌 차이나 뭐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ADR 가격이 크게 빠졌거든요. 지금 이제 이들 기업들이 홍콩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 중국 기업들 상장 규모가 2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조 달러. 예. 상당히 크죠. 이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오늘 그 리커창 총리가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 전인덱 마치고 인터뷰를 했는데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대만 얘기하고, 그 미국과의 관계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국이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는 적극적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하여튼 뭐 이런 게 좀 기대감을 가지게 하지 않았나. 예, 갑자기 올랐어요. 2시 반 정도에서 나스닥 선물도 오르고 우리나라 선물도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주식을 매수를 하지는 않았는데 코스닥에서는 살짝 매도를 줄이긴 했지만 코스피는 오늘 그 2차 전지 공매도 때문에 계속 빠졌거든요. 매도가 계속 늘어났는데 하여튼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이 좀
발생을 해서 조금 회복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처럼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것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부로 코스피 150에 편입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오늘 매도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에너지 솔루션 매도 창구에 외국인이 그냥 줄을 서 있었어요. 네. 매도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공매도. 네. 공매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코스피 지수에만 편입돼 있고 코스피 150이나 200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갔으니까 어제부로 오늘부터 이제 공매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매도를 왜 하느냐? 예. 수주 잔고가 260조나 된다고 하는데 수주 잔고로 따지면 세계 1위예요. 지금 CATL이 223조, LG 에너지 솔루션이 260조, SK온이 220조, 노스볼트가 갑자기 지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랬는데 오늘 그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주식들이 모두 다 크게 빠지는 거죠. 네. 공매도 시작하는 겁니다. 공매도를 할 때는 첫날 이게 보면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에너지 솔루션 공매도 하는구나. 예. 팔아야 돼요, 무조건. 예.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공매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공매도를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번 시작하면 1년 그냥 넘어갑니다. 1년. 근데 2차 전지가 죽지 않거든요. 2차 전지는. 왜냐하면 배터리가 지금 계속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박도 부족하고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생산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올해는 뭐 급증하는 상태는 아닌데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아마 급증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잖아요. 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거죠.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배터리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죠. 예. 2차 전지는 사실 그 지금 차세대 산업에 상당히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그 수익 가치 PER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높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지금 물가가 높고 금리도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고 PER 주가 그거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뭐 특이점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도에 그냥 아예 그냥 큰 물량을 그냥 실어두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예. 빠지진 않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빠지고 나서 39만 천 원인가요? 네. 그 정도까지 빠지고 나서 계속 옆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 가격에 매도를 딱 엄청난 양을 실어놓고 매도가 되게. 왜냐하면 매도를 계속 때려버리면 이게 계속 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서 더 밀어내리지는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일 되면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또 그만큼 또 걸어두고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뭐 어떻게 보면 뭐 CATL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120조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9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0조 정도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정도를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정도면은 10% 지금 이 가격에서 10% 정도라면 굳이 뭐 매도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라오는 시간이 문제인 거잖아요. 공매도가 쉽게 풀지 않거든요. 공매도를. 왜냐하면 공매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식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그 빌릴 때 비용이 들어가요. 공매도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 비용만큼은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공매도 해서 모두 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공매도를 했는데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갑자기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많이 봐요.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 해가지고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예. 그래서 공매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익 나는 건 아닌데 일단 그 비용 때문에 그 비용만큼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매도를 더 해서 더 주가를 밀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다.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 주식 빌리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작은 주식들은 빌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예.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 하여튼 공매도가 오늘은 뭐 여지없이 공매도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공매도를 설마 시작을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의 PER은 너무 높다. 예. 여기서 훨씬 많이 뭐 많은 거는 100배잖아요. 100배. 뭐 80배. 작은 게 뭐 6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물가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도 올라가고 경기도 이제 좀 안 좋아질 거고 뭐 하반기에는 물가 쇼크까지 있을 건데 이 고 PR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매수를 하는 거는 뭐 좋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데 공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정말 떨어질 거다라고 거의 뭐 확신을 해야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뭐 가지고 있다면 뭐 크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면 사실 뭐 조금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 주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예. 그 하락이 시작된다. 이때는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좋다.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다시 사도 되고 아니면은 뭐 지금 오늘 보면은 올라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네. 건설주도 올라가고 외국인들 그 접종자들 들어오는 거 격리 면제한다 그래가지고 리오프닝 주들, 예, 쇼핑 인터넷 관련된 인터넷이 아니고 유통 관련된 주들이 다 올랐잖아요. 예, 그런 것도 올라가고 그리고 화학주들 뭐 국도화학이나 유니드나 뭐 롯데정밀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올라가고 있고 방산주도 뭐 올라가고 있고 뭐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런 쪽으로 원전 관련된 주식들도 올라가고 하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이게 빠져가지고 손실이 나는데 그걸 빼서 옮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올라가는데 확률이 진짜 많아야 옮길 수 있지. 그러지 않고서는 그게 옮기기가 어렵거든요. 오늘 또 반도체가 또 많이 빠졌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전자가 이제 이 평택에 라인 증설하는 것 때문에 대규모 장비 발주를 한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못 받고 있고 두산이 테스나를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SK 스퀘어가 DB하이텍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DB하이텍은 빠지고 있고 PCB는 지금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공장을 지금 풀가동해도 물량을 못 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섹터를 만일에 공매도를 한다 그러면 반도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미래 산업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가 빠지면 하나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2차 전지 올라갈 때 반도체 계속 빠졌잖아요. 네. 반대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대안을 계속 찾아야 된다. 대안을 찾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다. 포기하면 안 된다. 네. 항상 희망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닥 희망이 그 협상이었는데, 예,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네. 지금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최우선적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전쟁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단발적으로밖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유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걸 반복을 할 때 잘 이용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